안녕하세요. 푸르츠투자자문의 박준우 매니저입니다. 오늘은 6월 16일자로 저희 푸르팅의 맹요중 매니저님이 기재하신 중국 아이러니한 밸류에이션의 마지막 퍼즐이란 칼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장은 높은 인플레이션 환경에서 저물가 환경의 밸류에이션으로 자산 가격을 매기고 있습니다. 물가는 높지만 원자재 가격은 낮고 금리가 높지만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안전자산의 수익률이 위험자산의 수익률보다 더 높습니다. 이러한 아이러니는 미국의 물가 안정화에 대한 시장의 확신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기대감은 중국의 부양책 부재로 인해 피어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2008년 이후 꾸준하고 막대하게 풀린 미국의 유동성, 그러나 GDP 대비 140%에 달하는 미국의 부채 및 부실한 지역은행으로 인해 연준은 공격적인 인플레이션 파이팅을 하듯 연기 중입니다. 그리고 물론 앞으로도 그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이러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상태에서 인플레이션 또한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미국의 근원 인플레이션은 5.4%입니다. 그러나 최근 기술주를 필두로 한 불마켓이 증명하듯 연준의 인플레이션 파이팅의 성공을 시장 참여자들은 거의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감이 전혀 터무니없는 것이 아닌 것은 23년 6월 13일에 발표한 CPI는 YOY 기준으로 4.0%, 근원 CPI는 5.3%를 기록하며 전달과 비교했을 때 CPI는 0.9포인트 하락하였고 근원 CPI는 0.2포인트 하락하였습니다. 전년도 높은 물가로 인한 기저효과도 있겠지만 최근 둔화된 인플레이션은 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하락의 주요 원인이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기대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는 효과로 이어졌고요. 에너지 CPI는 YOY 기준으로 마이너스 11.7%를 기록하였고 급락한 에너지 가격은 연준의 금리 인상의 한계를 보완하는 인플레이션 파이팅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즉, 에너지 가격의 급락이 연준의 인플레이션 파이팅 연기를 더욱 극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인플레이션 하락에 베팅하는 투자자들이 관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세계 2위 경제대국 중국입니다. 전 세계에서 전력 생산량이 가장 많고 세계 최대의 원자재 수입국인 중국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대규모 부양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있는 미국과 달리 중국은 디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코로나 팬데믹 때 주요 국가와 달리 유동성을 통제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코로나 팬데믹 때 수행했던 강력한 유동성 통제는 락다운 이후 지금까지도 실제 중국 민간의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중국은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며 부진한 경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플레이션 파이팅을 할 것으로 보이며 뒤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실제 금리 인하 및 대규모 부양 정책의 영점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디플레이션 파이팅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전례 없는 전략 비추기를 방출하여 인위적인 에너지 가격 하락을 유발하여 야기한 상품 인플레이션의 하락은 다시 크게 상승할 우려가 있습니다. 즉, 중국의 디플레이션 파이팅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파이팅의 무기를 앗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이 발표되고 그대로 실행된다면 엄청난 화폐 발행량과 원자재 수급 불균형으로 물가는 다시 재점화될 우려가 존재합니다. 중국의 부양책은 현 시장의 아이러니에 대한 마지막 퍼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은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단기대출 금리를 인하하여 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세계 2위 경제대국의 팬데믹 이후 지체되고 있는 경기 회복을 지원하였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은 7일물 영래포 금리를 2.0포인트에서 1.9포인트로 10bp 인하하였습니다. 또한 중국 중앙은행은 산업은행의 일시적인 현금 수요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SLF의 대출 비용을 10bp 낮추었습니다. 영래포 및 SLF 금리 인하와 함께 MLF 금리도 인하되었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은 일부 금융기관에 대해 MLF 대출 금리를 기존 2.75%에서 2.65%로 10bp 낮춘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해 영상 촬영일인 오늘 6월 20일 시장에서는 소비자 대출 및 모기지 금리를 책정하는 데 사용되는 기준 대출 금리 LPR도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일회적이고 단발적인 금리 정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앞으로 인민은행은 신용성장을 촉진하고 인플레이션 문제를 피하기 위해 정책금리를 소폭 조정할 수 있어 보입니다. 즉, 다시 정리하자면 현재까지 확정된 중국의 부양정책은 금리 인하입니다. 영래포 금리 인하, SLF 금리 인하, MLF 금리 인하, 또 현재까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블룸버그 등 다양한 소식통에 의해서
향후 중국이 실행할 것이라고 판단되는 정책은 부동산 및 내수 활성화입니다. 중국 정책 핵심 부처인 NDRC가 6월 16일 오전에 발표한 경기 부양책 6대 강화 분야를 보면 부동산 및 내수 활성화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부양 정책은 시장의 유동성 증가를 의미합니다. 특히 현 시점에서 확정된 중국의 금리 인하는 저축의 수요를 소비의 수요로 이전하는 효과를 가지며 자금 조달 비용을 감소시켜 투자 및 생산 활동을 촉진하는 효과를 야기시킵니다. 다음으로 금리 인하로 인해 늘어날 중국의 유동성과 추가적인 부양 정책으로 변할 주택지수, 고정자산 투자 정도가 과거 원자재들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매년 약 11억 1천만 톤의 철강을 생산하며 이는 전 세계 철강 생산량의 약 54%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또한 앞서 설명했듯이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전력을 생산하고 가장 많은 원자재를 수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하여 경제활동을 촉진할 때 원자재 시장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중국의 대출 증가율이 원자재 가격을 결정하는 원리 팩터는 아니지만 세계 최대 수입국이라는 측면에서 중국의 유동성은 원자재 가격에 가장 막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22년 모든 액티브 펀드 자문 중 수익률 1위를 기록한 프루츠 투자자문이 운영하는 자체 글로벌 매크로 리서치 사이트 프루팅에 방문하시면 기관 프로트레이더 출신 이선철 대표가 직접 작성하는 시장의 핵심 변곡점을 매크로 이슈와 다양한 시그널 베이스로 해석하여 독자들의 투자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테크니컬 노트가 포함된 이선철스 칼럼, 증시, 원자재, 채권, 모든 자산에 롱숏 투자하여 절대 수익을 추구하는 모델 포트폴리오를 피커, 미차산 배분율, 그리고 선정 이유까지 포함하여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국가와 섹터, 매크로 이슈, 외환, 자산에 대한 글로벌 분석가들의 실시간 전망과 투자의 전설적인 구루들이 보는 시장에 대한 시각, 전망, 아이디어를 이해하고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구루 인터뷰, 해외 칼럼, 프루츠 투자 자문의 임직원들이 자체적으로 현 시장의 본질을 해석하고 이를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독자들에게 제공하는 프루팅 리포트까지 다양한 매크로 정보를 1년 구독 기준 월 79,000원에 프루팅에 방문하셔서 확인해보세요. 또한 전 세계 조강의 50% 이상을 중국이 만들어냅니다. 게다가 중국 1, 2선 도시에서의 은행 대출 금리 인하와 3, 4선 도시 중심의 주택 구매 제한 완화 정책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경기 부양책의 주요 타깃 중 하나가 부동산 시장이라는 점에서 주택 지수와 철강 가격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꽤나 중요해 보입니다. 실제 과거 주택 지수와 철강 가격이 유사한 움직임을 보였다는 점에서 만약 중국이 준비 중이라는 막대한 종합 부양 정책 세트가 부동산 경기를 안정화시킨다면 철강 가격은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많은 이들이 관과하는 것이 재생에너지 혹은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는 데 가장 필수적인 원자재는 구리 그리고 철강이라는 점입니다. 원자재 최대 수입국인 중국의 고정자산 투자 레벨 또한 원자재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해당 차트의 파란색 선은 중국 고정자산 투자 추이이고요. 검정색 선은 원자재 지수입니다. 최근 중국이 발표한 금리 인하와 잇따른 부양책은 고정자산 투자 증가를 의미합니다. 시장 내 유동성이 크게 증가하면 고정자산 투자 또한 자연히 증가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정리해드리자면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중국은 디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급격하게 하락한 에너지 가격으로 인해 근원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매우 높게 유지되는 반면 미국의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은 다소 완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원자재 가격을 결정하는 실질 주체는 미국도 사우디도 아닌 중국입니다. 또한 이는 근원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5.4%를 기록 중인 미국 내 상품 인플레이션의 재점화 가능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전례 없는 미국의 전략 비축유 방출, 그리고 이를 통한 글로벌 헤지펀드들의 리세션 모멘텀을 통한 역사적 레벨의 숏 포지션, 그리고 22년 내내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은 중국의 락다운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유가는 70%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은 역사적 고점 부근에서 횡보 중이며 구리 또한 전형적인 리세션 우려에도 불구하고 최근 괜찮은 수준으로 올라서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자재 가격을 결정하는 주체가 움직인다면 모멘텀 드라이븐 전략을 사용하는 투기 세력들의 막대한 숏 포지션을 되감기 위해서 얼마나 큰 상승이 필요할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